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아까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12월 3일 계엄날 긴급회의 하신 거, 그게 계엄이 합헌일 경우에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하셨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도 기가 막힌데 기각의 사유 중에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에 대한 그 인식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사의 이 영장 전담 법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런 굉장히 그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심이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일날 했던 긴급회의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판결,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내란 수계 범죄자에 대한 구속 취소, 이것이 법원을 둘러싼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여러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그 12월 6일 가서 유연적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그 상소를 해서 이제 심판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봐주시면은 제 진위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날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뭐 법관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핵심되는 본안되는 사건이 현재 그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충실하게 공정하게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 행정처장님의 발언 답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또다시 새로운 이 발언의 변화가 나온 게 뭐냐 하면 5월 2일 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에 법사위 나오셔서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무서화되고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난 9월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제출 문서를 읽었다, 대법관들이.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해서 이 전자문서화돼서 스캔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점점 후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기록으로 받는지를 또 여쭤봤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 1, 2심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모두 전자문서화가 되어 있었다, 이런 답변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한 건 아니지만 1, 2심에 이미 스캔이 돼 있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론이집니다라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1, 2심에서는 중요한 사건은 상당수가 스캔된 상태로 알고 이 있기 사건도 때문에 그랬던 이 사건은 것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상황이라서. 처장님 국감장에 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몇 달째 여쭤보는데 확인을 안 하고 일반론만 얘기하실 거면은 이 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셔야 되거든요. 대법원장이 안 나오시고,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고
답변이 난 모르겠다 이 답변하시는 건 저는 안타깝고,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주세요.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국감 때라도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거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십사. 이거 제출 안 하셨으면은 이걸 안 보신 걸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봤다면 떳떳하신 거잖아요. 다 보셨다면서요.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 사건 기록을 배당도 되기 전에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에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면 모든 검사들이 그 사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부 복사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권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셨는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 들어가 있는 이 2025도 46597 사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 수기로 적혀 있는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는 이 기록 인수인계서에 기록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 위에 있습니다라는 이 기재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사후에 이틀 만에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후에 이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한 달이나 우리는 봤다라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 기록 이 사람도 없어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거? 예,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몰라가지고 증인 신청을 못 하는데 이거를 누가 썼는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닌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기록이 위에 있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걸 적어놓고 4월 22일 날 기록을 인계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 어떤 취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긴급 질의 응답서에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 사건이 주심 배정될 때 주심한테 기록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수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수됐을 때부터 이거는 좀 상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접수 무렵 직후에 아마 올라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추정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가 그 기재라고 보여집니다. 설마 그 기재가 이제 위조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올렸다는 건 대법관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까? 기록관리 대법관이 이수경 대법관이라서.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검토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관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관실에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연구관실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심한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기록 미리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는 이거 추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중요한 사건 빨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그 연구관실로 조금 이제 바로 보통 이 사건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단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은 이제 연구관하고 유기적 일체가 내가 보기 때문에 법률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법률심이라서 예.
간주간에 같이 이제 1심, 2심 판결문 그리고 상고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관이 필요하면은 해당하는 처분문서를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을 보고 혹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건마다 다 이제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지는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싶은데 기다려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답답하고 그러니까 종합감사 때까지 조속 기록을 제출하시다. 그리고 이번 인수인일부에 이렇게 작성한 명의에 대해서 작성한 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 이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반론만 한 말씀만 드리도 이상